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7장에서 확률에 대한 내용을 쭉 공부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뭐 표본 공간이라는 것도 배웠고, 뭐 사건 이런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확률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그 무슨 법칙, 곱셈 법칙이니 뭐니, 조건부 확률이니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갑자기 확률 변수는 또 왜 튀어나오는 것일까? 이렇게 나와갖고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것인가? 근데 이게 골치 아프려고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배웠을 때 배웠던 표본 공간과 사건, 확률 이런 것들은 일단 표본 공간 S를 정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사건 A, 사건 B 이런 것들을 정의한 다음에 이 사건의 확률 PA, 사건의 확률 PB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왔죠. 그리고 이런 그 사건들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라는 게 기껏 해봐야 사건 A와 B의 뭐 교집합, 사건 A와 B의 합집합, 사건 A의 뭐 여집합, 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확률들,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확률들만 기껏 생각을 했지, 더 이상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면 더 이상 어떤 다른 확률에 대한 연산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게 됩니다. 소위 이런 그 집합 연산들을 부울대수라고도 하죠. 뭐 좀 어려운 말로, 유식한 말로 뭐 부울대수학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게 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무언가를 이렇게 더 이상 발전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가 확률 변수를 도입해서 확률 변수 x는 HH 면 우리가 확률 변수 x는 2, HT면 1, TH면 역시 1, TT면 0 이런 식으로 이 표본 공간의 그 원소들을 이런 식으로 숫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확률 변수 x는 지금 0이나 1이나 2 이런 숫자들을 갖는 어떤 그 숫자 값을 갖는 변수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확률 변수를 정의하고 나면 이런 식의 확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확률 변수 x가 0일 확률은 이렇게 놓으면은 당연히 확률 변수 x가 0이라는 얘기니까 뭡니까? 확률 변수 x가 0이다. 즉 앞면이 하나도 안 나왔다. 즉 둘 다 뒷면이다. 이 확률. 따라서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계산도 되지만, 이 x라는 것이 어떤 숫자 값을 갖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 변수에 대해서는 각종 여러 가지 수식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와 확률 변수 y를 합하는 것이라든지, 확률 변수 x에 2를 곱한 다음에 제곱을 시킨다든가, 이것들을 뭐 적분을 한다거나 0에서 뭐 10까지 적분을 한다거나 등등등 수학적인 조작, 뭐 이것들을 모두 뭐 더한다거나 등등 이런 어떤 수학적인 조작이 가능해지게 되죠. 이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그 사건에 대한 사건 A와 사건 B에 대한 확률들을 구하고 연산하고 하는 것들은 기껏해야 이렇게 교집합, 합집합 이런 정도이지, 얘를 뭐 제곱하거나 얘네들 더하거나 뭐 두 배의 A의 확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좀 그냥 단순히 표본 공간에서 사건을 정의해서 이렇게 확률을 구하고 했던 것이 마치 원시인들이 동굴 안에서 이렇게 갇혀서 지내는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느냐. 이건 뭐 그냥 저의 그냥 개인적인 비유입니다. 그러다가 동굴 밖으로 나가니까 물도 있고 산도 있고 동물들도 많이 있고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해지죠. 이게 마치 이전에 그냥 단순히 표본 공간과 사건 뭐 이런 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던 것이 확률 변수를 도입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좀 뭐라고 할까요? 신세계가 열리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아주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은 확률 변수부터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부터 시작해서 확률 변수가 정의가 되어야 확률 분포가 정의가 되고,
확률 분포가 정의되어야 그 다음서부터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각종 통계적인 추론, 가설 검정, 이런 모집단에 대한 추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확률 변수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하는 것을 한번 좀 장황하지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얘기로 이렇게 한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는 크게 보면 이산형과 연속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걸 다음과 같이 이렇게 쭉 내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확률 실험을 했을 때 얻어진 자료의 형태가 이산형 자료가 있을 수가 있고 연속형 자료가 있을 수가 있죠. 이산형 자료, 디스크리트, 연속형 자료, 컨티뉴어스, 디스크리트 데이터, 컨티뉴어스 데이터. 우리 이전에 한번 본 적이 있죠. 이산형과 연속형 자료 얘기하면서 이산형과 연속형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산형과 연속형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산형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 내가 셀 수 있는 것, 셀 수 있는 것은 이산형, 셀 수 없고 측정하고 재는 것, 이런 것은 연속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점의 개수, 어느 점포에 하루 방문하는 고객들의 수, 사거리를 지나가는 자동차의 하루 대수, 이렇게 카운트 되는 것들은 모두 이산형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체중을 잰다거나 키를 잰다거나 기타 어떤 그 비율을 측정한다거나 이렇게 그 카운트할 수 없는 재거나 측정하는 자료들은 우리는 연속형 자료라고 합니다. 자료가 이산형 자료일 때 우리는 그 표본 공간 S 또 우리가 이산형 표본 공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의되는 확률 변수도 이산형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고요. 거기에 따라 정의되는 확률 분포도 이산형 확률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자료가 연속형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체중인을 측정한다거나 비율을 잰다거나 계산한다거나 하는 이런 연속형 자료의 경우엔 표본 공간도 연속 표본 공간이 되겠고요. 연속형 표본 공간이 되겠고, 확률 변수도 여기에서 정의되는 확률 변수도 연속형 확률 변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의되는 연속형 확률 변수에 따라서 확률 분포도 연속형 확률 분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료서부터 시작해서 표본 공간, 확률 변수, 확률 분포가 다 같이 이산형과 연속형으로 나누어지고요.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가 이산형 표본 공간, 이산 표본 공간에서 정의되는 이산형 확률 변수와 이산형 확률 분포를 한번 살펴볼 생각이고요. 다음 챕터에서는 연속형 확률 변수와 연속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한번 이산형 확률 변수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형 확률 변수와 연속형 확률 변수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셀 수 있는가 없는가, 카운트 할 수 있다 없다로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이산형 확률 변수는 셀 수 있는 경우에 주사위를 던질 때 위에 나온 점의 개수, 주사위를 10번 던질 때 짝수가 나오는 횟수, 어느 병원의 하루 환자 수, 이렇게 셀 수 있는 것이죠. 카운트 할 수 있는 것은 이산형 확률 변수가 되겠고요. 셀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연속형 확률 변수로 다루게 됩니다. 어떤 주식의 하루 주가 상승률, 어떤 회사의 매출 성장률, 우리나라의 연간 강우량, 한 학생을 표본 추출했을 때 그리고 측정했을 때 이 학생의 키 또는 몸무게, 이런 것들은 모두 셀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연속형 확률 변수가 됩니다. 이렇게 셀 수 있다 없다로 구분하면 가장 편안하게 편리하게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걸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